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미국에게 퍼주기 협상으로 비난받는 아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자, 어제 G7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서 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죠. 자, 미국과 일본은 4월부터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6일에 워싱턴 DC에서 1차 회담이 있었고 4월 25일에 워싱턴 DC에서 2차 회담이 열렸습니다. 자동차와 농업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하네요. 5월에 미일 무역협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베가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트럼프에게 요청을 하고 트럼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이번 G7에서 미일 무역협정이 원칙적 합의가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최종 서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미일 무역협정 어떤 내용이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는지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부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140억 달러 미국 농산물 수입에서 21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70억 달러의 추가 시장을 개방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한 농산물 시장 확대가 합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소고기, 돼지고기, 밀, 유제품, 와인, 에탄올 등의 제품이 이번에 커다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G7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트럼프가 중국이 사기로 약속했다가 거부한 옥수수 250만 톤을 일본이 수입하기로 했다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농부들에겐 엄청난 일이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옥수수 250만 톤은 말이죠. 미일 무역 협상과 별개로 아베가 트럼프에게 준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퍼주기 협상을 하고 온 아베에게 일본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인 NHK는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의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라는 타이틀로 아베 정부를 비난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도쿄신문도 한일 대립 때문에 미일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연출한 퍼주기 협상이다 이렇게 비난에 나섰네요. 일본 농민들의 여론도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TPP 강행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민당 표밭 일본 농민 조직 일부는 TPP 반발로 자민당 지지 보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TPP 강행이 무엇인지 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일 무역 협정의 결과로 미국은 7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얻어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추가 수입하기로 아베가 또 선물을 주었죠. 게다가 추가로 얻어낸 것은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TPP 수준으로 낮출 것, 이것을 또 얻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무엇을 얻어냈을까요? 자동차 부품 등 공업 제품 관세 삭감. 자, 여기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등 공업 제품의 관세를 깎아줬다. 이것을 얻어냈고요. 일본산 소고기 와규 3,000톤 무관세 쿼터, 옥수수 250만 톤 추가 수입, 일본산 소고기 와규 3,000톤 무관세 쿼터, 3,000톤까지는 관세 없이 수입해줄게, 커다란 선물을 일본이 받았습니다. 일본이 가장 원했던 승용차 부분은 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환율 관련된 이야기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아베는 왜 7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도 중국이 사가지 않은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추가 수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이건 참의원 선거 때문에 5월에 발표할 것을 뒤로 미룬 것에 대한 미국의 청구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언론들도 본인의 선거 때문에 국익을 엄청나게 해쳤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에 협정을 끝냈었다면 7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개방에서 그쳤을 것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요구를 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의 추가적인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아베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 일본은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현재 엔고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죠. 자, 그리고 10월에는 소비세 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매 운동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중이죠. 아베노믹스는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엔화를 무지하게 찍어내서 유지했었던 아베노믹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열매는 소수의 수출 기업들만 가져갔고 일본 경제의 낙수 효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국가 부채는 25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의 국가 부채를 가지게 되었고, 국가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일본은 가장 손쉬운 소비세 인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쟁을 하고 싶었던 아베는 한국 때리기를 시작했죠. 그 결과 한국의 불매 운동으로 일본의 관광 산업과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아베라는 지도자는 정말 실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은 한국도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계속해서 내밀고 있고요. 일본에게도 선거 이후로 발표를 밀어줄 테니 또 다른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철저한 장사꾼 같은 대통령이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할 얘기는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은 미국을 빨아주고 빨아줬지만 뒤통수란 뒤통수는 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본 언론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는 아베 정권의 불행한 끝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부터는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경제의 타격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말고도 9월, 10월 일본 경제의 악재가 연달아 계속해서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준비까지도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지도자와 본인과 본인의 권력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인 지도자, 이 둘의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선거만을 위해서 선거 뒤로 회담 결과를 미루고 그 대가로 중국이 사지하는 옥수수 250만 톤까지 떠안은 아베, 일본 국민들도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재밌는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